베스팅과 클리프, 이게 핵심이다. 스톡옵션에서 가장 실무적이면서도 중요한 개념이 바로 베스팅과 클리프예요. 이 개념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스톡옵션을 받아도 언제 행사할 수 있는지, 퇴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거든요. 베스팅이 뭔가요? 베스팅은 영어 단어 베스트에서 온 건데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하다라는 뜻이에요. 스톡옵션에서 베스팅이 됐다는 건 실제로 그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는 의미죠. 예를 들어서 김신입이 회사에 입사하면서 1000주의 스톡옵션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이 1000주를 바로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회사에서 정한 베스팅 일정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클리프는 뭔가요? 클리프는 절벽이라는 뜻인데 스톡옵션에서는 최초로 행사 권리를 얻을 수 있는 최소 재직 기간을 말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절벽에서 떨어지듯이 갑자기 행사 가능한 수량이 확 늘어난다고 해서 클리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상법에서 스톡옵션을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최소 2년은 지나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했어요. 그래서 모든 스톡옵션은 기본적으로 2년 클리프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실제 베스팅 일정은 어떻게 짜나? 가장 일반적인 베스팅 일정은 4년 베스팅의 1년 클리프예요. 이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표준처럼 사용되는 방식이고 우리나라 스타트업들도 많이 따라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식이에요. 1년 클리프. 입사 후 1년이 지나야 처음으로 베스팅이 시작돼요. 1년 후 25% 베스팅. 1년이 지나면 전체 수량의 25%를 한꺼번에 행사할 수 있어요. 이후 매월 균등 베스팅. 남은 3년 동안 매월 전체 수량의 48분의 1씩 추가로 베스팅돼요.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수량이 늘어나는 거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 베스팅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이유는 회사와 직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스톡옵션을 받자마자 바로 행사하고 퇴사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특히 1년 클리프가 있으면 최소한 1년은 회사에서 일해야 하니까 단기간에 이직하는 걸 방지할 수 있죠. 직원 입장에서도 좋아요. 세금 측면에서 보면 한꺼번에 많은 수량을 행사하는 것보다 나누어서 행사하는 게 누진세 부담을 줄일 수 있거든요. 다양한 베스팅 방식들. 베스팅 방식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요. 몇 가지 주요한 방식들을 살펴볼게요. 시간 기반 베스팅.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으로 베스팅되는 거예요. 위에서 설명한 4년 베스팅이 대표적인 예죠. 성과 기반 베스팅. 회사나 개인의 성과 달성에 따라 베스팅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회사 매출이 100억 원을 넘으면 50% 베스팅, 개인 KPI를 달성하면 추가 베스팅,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 수 있어요. 이중 트리거 베스팅.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베스팅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2년 재직 회사 상장이 모두 달성되어야 베스팅되는 시기죠. 주로 상장을 목표로 하는 회사에서 사용해요. 클리프 없는 베스팅. 법적으로는 2년 클리프가 있지만 실제로는 입사 즉시부터 매월 조금씩 베스팅이 시작되도록 설계할 수도 있어요. 다만 실제 행사는 2년 후부터 가능하죠. 퇴사할 때는 어떻게 되나? 스톡옵션을 받은 직원이 퇴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퇴사 사유와 베스팅 상태에 따라 달라져요. 베스팅 전 퇴사. 아직 베스팅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면 대부분의 경우 스톡옵션은 모두 소멸돼요. 예를 들어서 1년 클리프가 있는데 10개월 만에 퇴사하면 받았던 스톡옵션은 모두 날아가는 거죠. 베스팅 후 퇴사. 이미 베스팅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예를 들어서 2년 근무해서 50%가 베스팅된 상태에서 퇴사하면 퇴사 후 90일 이내에 베스팅된 500주를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시기죠. 다만 베스팅되지 않은 나머지 500주는 소멸돼요. 퇴사 사유에 따른 차이. 퇴사 사유에 따라서도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 자발적 퇴사 경우에는 일반적인 규칙이 적용됩니다. 회사 귀책 해고의 경우에는 더 유리한 조건이 적용되어 베스팅이 가속화됩니다. 개인 귀책 해고의 경우에는
더 불리한 조건이 적용되어 베스팅된 부분도 소멸이 됩니다. 사망이나 장애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보호조항이 적용됩니다. 상법의 보호조항. 상법에서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2년 재직 요건을 면제해주는 조항이 있어요. 정년퇴직, 사망, 본인 책임이 아닌 퇴직의 경우에는 2년이 안 되어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어요. 행사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스톡옵션에서 행사 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너무 높게 정하면 의미가 없고 너무 낮게 정하면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공정시장 가치 원칙. 기본적으로는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시점의 공정시장 가치로 행사 가격을 정해야 해요. 이는 세법상 요구사항이기도 하고 회계 처리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상장회사라면 시장 가격이 있으니까 쉽지만 비상장회사는 별도의 가치평가를 받아야 해요. 보통 외부 평가기관에 의뢰해서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이를 기준으로 주당 가격을 계산하죠. 액면가 제한. 아무리 낮게 정하고 싶어도 액면가 아래로는 갈 수 없어요. 이는 상법상 제한이에요. 우리나라 대부분 회사의 액면가는 주당 500원이나 5,000원인데 행사 가격은 최소한 이 수준은 되어야 해요. 할인 발행의 한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행사 가격을 정하면 그 차이만큼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부여 시점의 시가로 행사 가격을 정해요. 행사 방식의 종류.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주 발행형.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회사에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줘요. 행사자는 행사 가격만큼 현금을 회사에 지불하고 그 대가로 새로운 주식을 받는 거죠. 이 방식의 장점은 회사가 현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면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 희석되는 단점도 있어요. 자기 주식 교부형. 회사가 미리 보유하고 있던 자기 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이에요. 이 경우에는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지 않으니까 기존 주주들의 지분 희석은 없어요. 현금 결제형. 주식을 직접 주는 대신 행사 이익만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행사 가격이 1만 원이고 현재 시가가 3만 원이라면 2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거죠. 이 방식은 직원 입장에서는 간편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 부담이 되는 단점이 있어요. 넷 행사. 행사할 때 필요한 현금 없이도 행사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행사 이익의 일부를 행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만 주식으로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0주를 행사하는데 행사 비용이 1000만 원이고 행사 이익이 3000만 원이라면 행사 이익 중 1000만 원은 행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주식만 받는 식이에요.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나? 스톡옵션은 회계 처리도 복잡해요. 특히 상장회사나 IFRS를 적용하는 회사들은 까다로운 회계 기준을 따라야 하죠. 주식기준 보상회계. 스톡옵션은 주식기준 보상이라는 회계 영역에 속해요. 이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주식이나 주식과 연동된 보상을 제공하는 거래를 말하죠. 기본 원칙은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의 공정가치를 측정해서 베스팅 기간에 걸쳐서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공정가치 측정. 가장 어려운 부분이 스톡옵션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복잡한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을 사용해야 해요. 과거에는 블랙숄즈 모형을 많이 사용했지만 요즘은 이항 모형을 권장하고 있어요. 이 모형들은 주가 변동성, 무위험 이자율, 배당률, 행사 가격, 행사 기간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서 옵션의 가치를 계산해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런 복잡한 계산을 직접 하지 않고 외부 평가기관에 의뢰해서 공정가치 평가를 받아요. 비용 인식. 스톡옵션의 공정가치를 계산했으면 이를 베스팅 기간에 걸쳐서 비용으로 인식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4년 베스팅 스톡옵션의 공정가치가 1억 원이라면 매년 2,500만 원씩 4년에 걸쳐서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죠. 회계 처리는 이런 식이에요. 차변에는 주식 보상 비용 2,500만 원, 대변에는 주식 선택권 2,500만 원. 행사 시 회계 처리. 스톡옵션이 실제로 행사되면 또 다른 회계 처리가 필요해요. 신주 발행형의 경우 차변에는 행사 가격만큼의 현금,
차변 또 다른 것으로 기인식된 주식 선택권. 대변에는 액면가 상당액의 차봉금. 대변의 또 다른 것으로 액면가 이상의 행사 가격에 해당하는 주식 발행 초과금. 중소기업 특례. 다행히 중소기업들은 좀 더 간단한 방법을 쓸 수 있어요.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따르면 주식 결제형 스톡옵션의 경우 부여 시점의 비용을 인식하지 않고 실제 행사될 때만 회계 처리를 하면 돼요. 이는 중소기업들의 회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배려예요. 공정가치 평가도 하지 않아도 되고 복잡한 비용 배분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실무에서 주의할 점들. 정관과 계약서의 일치. 스톡옵션 계약서의 내용이 정관의 내용과 일치해야 해요. 만약 정관에서는 4년 베스팅이라고 하는데 계약서에서는 2년 베스팅이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등기 의무. 스톡옵션을 부여하면 법인등기부에 등기해야 해요. 부여할 때 한 번, 실제 행사에서 신주가 발행되면 또 한 번 등기가 필요하죠. 등기를 제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세무신고. 벤처기업은 스톡옵션 부여 내역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해야 해요. 그리고 각종 세제 특례를 받으려면 추가적인 신고 의무도 있고요. 투자자와의 관계. VC나 PE로부터 투자를 받은 회사라면 투자계약서에서 스톡옵션 부여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새로운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는 기존 투자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최신 트렌드와 전망. RSU의 확산. 최근에는 전통적인 스톡옵션 대신 RSU를 도입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RSU는 조건을 만족하면 주식을 무료로 받는 방식이라 직원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행사 비용 부담도 없어요. ESG와 스톡옵션. ESG 경영이 화두가 되면서 스톡옵션에서도 ESG 목표 달성을 베스팅 조건에 포함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이나 다양성 지표 개선을 조건으로 하는 식이죠. 디지털 플랫폼 활용. 스톡옵션 관리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들이 발달하면서 직원들이 자신의 스톡옵션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행사할 수 있게 됐어요. 이는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정책 변화 전망. 정부는 계속해서 스톡옵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특히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동시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어요. 지배주주에 대한 제한이나 외부 전문가에 대한 제한이 그런 예죠. 성공적인 스톡옵션 활용법. 회사 입장에서 스톡옵션을 성공적으로 활용하려면 명확한 목표를 가져야 해요. 단순히 급여를 대신하는 수단이 아니라 장기적인 인재 유지와 동기부여를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해야 하죠.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만들어야 해요. 누구에게 얼마만큼 줄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직원들의 불만을 줄일 수 있어요. 직원 입장에서 스톡옵션을 받을 때는 단순히 수량만 보지 말고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아무리 많은 스톡옵션을 받아도 회사가 성장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또한 베스팅 일정과 행사 조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는지, 퇴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미리 알고 있어야 나중에 손해를 보지 않아요. 전문가 조언 활용. 스톡옵션은 법률, 세무, 회계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복잡한 제도예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게 좋아요. 특히 세제 특례를 신청할 때나 대량 행사를 할 때는 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해요. 결론. 스톡옵션은 이제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제도가 됐어요. 정부의 지원 정책도 계속 확대되고 있고 성공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제도이기도 해요. 법률, 세무, 회계 모든 면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실무적으로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스톡옵션을 도입하거나 받을 때는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해요. 단기적인 손익만 보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요. 특히 앞으로는 ESG나 디지털 전환 같은 새로운 트렌드들이 스톡옵션 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런 변화들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톡옵션이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회사와 직원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도구라는 점이에요. 이런 본래 취지를 잊지 않고 활용한다면 스톡옵션은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 발전에 계속해서 기여할 수 있을 거예요.